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경제 사이클상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으니까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다,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남아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켓 타이밍, 지금 주식을 살 타이밍인지 아니면 다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야 될 타이밍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 계좌 공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주차 슈르의 평생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남은 돈 33만 4천원 다 털어 넣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일단 10주 살 수 있네요. 10주 사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만,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그 뒤에는 다른 것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는 마치고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대장인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큰 주식들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최근에 아주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한국은 이미 많이 빠졌고 오른 것도 없으니까 더 빠질 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내려갈 게 뻔한데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지금은 다 팔았다가 나중에 다 내려가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게 확인이 되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경기가 하락하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내려가는 사이클. 모든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축소되는 사이클인데 왜 지금 굳이 투자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지금 내려갈 게 뻔한데 뭐 하려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풋옵션이나 인버스 이런 걸 사야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락 사이클인지 지금이 다 팔아야 될 타이밍인지 그리고 언제가 살 타이밍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고 좀 저평가다 했을 때는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 완전 칼같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거나 몰빵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사이클과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사이클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이제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러면 타이밍도 나오겠죠. 많이 올랐을 때는 주식을 팔아버려야 되고 많이 내렸을 때는 주식을 사면 되겠죠.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많이 과열이 되었을 때는 팔고 내려가고 나면 사고 그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사이클에 대해서는 일단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경기가 매우 좋았죠. 조선업이나 화학, 정유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자고 자는 데는 돈을 안 쓰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게 남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집을 사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사고 싶겠죠. 좋은 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 집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불안해서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돈은 없지만 그럴 때는 바로 은행이 빌려주죠.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팍팍 해줍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사고, 그러면 더 오르니까 이제 나중에는 더 큰 빚을 내서 사야 되고, 그렇게 점점 오릅니다.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이 오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닌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안 사기 시작합니다. 안 사다 보면은 가격이 정체되거나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더욱 안 사죠. 그러다가 빚이 많은 사람이 좀 급매를 내놓기 시작하면 금방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하락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그게 한 2008년, 2009년쯤에 그렇게 좀 폭락을 했죠. 거의 뭐 반토막 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때 가격을 회복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네, 그렇게 하락 타이밍에 잘못 투자를 하면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이럴 때는 좀 집을 사는데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사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점점 내렸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리를 쭉쭉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집을 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리도 싼데 집을 좀 무리해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사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해까지도 서울 부동산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오르는 곳만 많이 오르고 또 안 오르는 곳은 안 오르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이제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경제 현상에 다 적용이 되죠. 모든 자산 가격은 쭉쭉쭉 오르는 시기가 있고 다음에 갑자기 폭락하거나 흘러내리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투자를 하면은 가장 좋고 다음에 폭락하기 전에 팔면은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알면 이제 그거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미국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 차트입니다. 여기 거의 1950년대부터 나와 있죠. 1950년에는 S&P 지수가 17이었네요. 지금은 2400인데 엄청 작았죠. S&P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합니다. 물론 크게 봐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전체적으로는 오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올랐다가 푹 꺼지고 올랐다가 푹 꺼지고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렇죠?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12년 간격인데 거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 사이클이라고 했죠.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최근으로 좀 가보면요. 일단 90년대에도 이때 9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후반까지 이렇게 쭉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각종 인터넷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쭉 거의 반토막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이 진짜 미친듯이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계속 또 버블이 좀 형성이 되다가 2008 금융위기를 맞아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넘게 났죠. 반토막 정도 되겠네요. 그 뒤로는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그 결과 이렇게 쭉 다시 쭉 계속 올랐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오르다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미국 주식이 여기서 쭉 이 정도 그래봐야 오른 폭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금 내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더 폭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쭉 그냥 횡보를 할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각자 다 예측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파란 선이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돈이 풀리는 속도에 따른 이제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죠. 항상 좀 오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좀 오버해서 갑자기 거품이 많이 생겼다가 또 폭락을 했다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한 요정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요 파란 선인데 지금은 적정 주가보다 높으니까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폭락해버리면은 매우 좋겠죠. 여기 팔아버린 사람은 다시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이 상승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또 그냥 중간쯤으로 적정 주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청 배 아프겠죠. 여기 팔아버린 사람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적정 주가보다 조금씩 높으니까 나는 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려오지 않고 계속 요 위에서 살짝 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평생 주식을 다시 사지 못하고 이 자산을 불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보다 높다고 해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야. 혹은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보다 지금 낮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너무 거품이다 생각하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다음에 너무 지금은 저평가다 생각을 하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 100% 몰빵하는 것만큼이나 주식을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오늘은 경제 사이클이랑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경제 사이클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도 거시경제 상황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회사라고 할게요. 종목이라기보다는. 개별 회사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거나 앞으로 잘 벌 예정이면은 사면 되겠죠. 물론 적정한 주가에서 말이죠. 아무리 거시경제가 안 좋다 해도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개별 회사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 회사의 미래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사이클과 마켓 타이밍을 알아봤는데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설명을 원하면은 유튜브에서 레이 달리오라고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아까 S&P 500 지수를 보셔서 알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주가는요. 계속 이렇게 쭉 오릅니다.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보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위로 향한다는 거. 이거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당연히 이렇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그러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단 주식을 계속 보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이고요. 11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산 평가액이 1024만원. 지금 1100만원 총 투자했으니까 거의 76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가장 마이너스가 크고요. PNT는 조금 회복했고 제주항공은 저번주랑 비슷한 것 같죠? 카카오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최근에 카풀 같은 거
그 택시에서 파업하고 사람도 죽고 뭐 그래가지고 카카오 주식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주식은 확인을 마쳤고요. 이어서 해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많이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9.5%입니다. 그래서 원화 추정 자산이 817만 3천원.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83만원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뭐 통신비 인하 압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프트뱅크가 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자체도 많이 내리기도 했고 소프트뱅크가 특히 더 안 좋습니다. 예, 이번 주 일단 계좌 확인은 마쳤고요. 예,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총 1100만원 투자해서 1024만원, 해외 주식은 900만원 투자해서 817만원, 합쳐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1840만원입니다. 저번 주보다 100만원이나 내렸네요. 참 심하네요 좀. 삼성전자랑 소프트뱅크가 많이 내리면서 계좌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보다 밑으로 쭉 내려갔죠. 뭐 일단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